오늘 제목은 주식의 고수 착각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주식의 고수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셋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주식을 할 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인드셋,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정의하는 방식, 나름대로의 목적의 정립 등등 뭐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기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셋과 제일 처음에 얘기한 주식의 고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그리고 방송의 내용은 뭐냐면 쉬운 게임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쉬운 게임은 또 아니죠. 근데 굳이 더 어렵게 만드는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누가 벌게 해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주식하면서 한 번 정도는 큰 돈을 만져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 유튜브에도 온갖 고수들이 난무하죠. 자, 첫 번째, 객관식이에요. 우리 주관식 싫어하거든. 천재적으로 매매를 한 나 자신 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게 천재적이지 않은데 바보같이 돈을 갖다 바치는 불특정 타임, 뭐 이것도 뭐 나름. 3번은 시장 그 자체. 이렇게. 야, 빨간색으로 전화했으니까 저거 답 같은데, 아니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의 답을 천재적으로 매매를 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감히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하수다. 절대 고수가 아니라 초하수다. 시장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예요. 어쩌다 번 돈을 마치 자기가 고수인 양 과대망상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죠. 주가를 마치 자기 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러다 이제 어쩌다 이제 큰 돈을 벌었는데 주가가 자기 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머리에 막 핏발에서 오는 사람 있어요. 고래고래 쏟으시면 단계이기도 하죠. 실제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2번은 나아요. 2번이라고 한 사람. 시장의 세력에 대한 눈을 뜨고 자기가 독고다이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왕초보 하수, 그러니까 1번 같은 왕초보 하수 벗어난 정도의 단계, 그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 주식 매매 시장을 개인들끼리 벌이는 전쟁이라고 보고, 내가 따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압도해야 된다는 쌈딱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번도. 근데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3번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낙엽이 바람이 날아갈 때 낙엽은 그저 바람에 몸을 실을 뿐이에요. 모든 수익과 손실은 시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셋 자체를 시장을 열심히 뒤쫓아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도 실력이다. 그런 말 있죠. 뭐지? 아무리 열심히 한 놈은 머리 좋은 놈한테 안 되고, 머리 좋은 놈도 운빨 좋은 애한테는 안 된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안 먹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운도 실력일 수 있어요. 근데 주식 매매 1박 2일 하고 끝내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면 큰 돈을 벌고 거기서 그냥 떠나면 돼요. 그럼 운도 실력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돈을 크게 벌고 나면 절대로 못 떠나죠. 그게 심리이고. 제가 봤던 한 분인데, 한 분은 아니죠. 어린애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만나서 그때 술을 한잔 하는데, 군대 있을 때 주식 책을 공부를 하고 나와서 500만 원을 갖고 70억인가 벌었대요. 1년 사이인가? 이렇게. 그러면 천재적으로 매매를 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천재적인 매매를 한 사람들이라고, 매매한 사람이라고 옆에서 따르겠죠. 맞잖아요. 500만 원 갖고 70억 벌었으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빚만 마이너스 10억이래요. 대충 얘기를 들어봤어요. 대단하네. 500만 원 갖고 70억 벌었으면. 이제 얘기하면서 뭘 위해서 그거는 이제 궁금하잖아 나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2015년도인가 중국에서 주식 열풍 이룬 적 있었죠. 중국 주식. 얘가 군대 제대했을 때가 딱 그때였어요. 3은 오르는 거예요. 3은. 자기가 군대에서 배운 책 내용대로 또 그 와중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뭐 나름대로 매매 방식을 정립을 했겠죠. 큰 돈을 만진 거예요. 거기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얘가 실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력 플러스 운도 같이 따라준 거예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데 이게 실력이 아니었냐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중국 주식으로 과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꺾여 나갈 때 진짜 실력이라면 그때도 돈을 벌었어야 돼요. 맞죠? 그때 다 까먹은 거예요. 그건 실력이 아니죠. 그냥 시장이 받쳐줘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상승장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검색시 다 맞을 거다. 시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뭐 500만 원 갖고 70억을 벌었어도 어찌됐건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마이너스 10억이란 돈을 빚으로 안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1년 동안에 500만 원 얻고 70만 원을 70억을 번 그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겠죠.
빌려준 거예요, 돈을.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실력이 있으면 자기 실력대로 했으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네가 10억을 손실을, 그러니까 10억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뭐야? 정확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매매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고, 친구가. 아무래도 큰 돈을 만지고 그렇게 막 고수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거기서 이제 내부자 정보를 들은 거야. 투자주의 종목에 이거 가니까 낚인 거죠, 한마디로. 거기다 돈을 몰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매매를 잘하고 기법을 잘 안다면서 그건 기법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랬더니 맞잖아요. 매매를 그렇게 잘하면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자기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해야지 왜 내부자 정보를 듣고 투자주의 종목에다 집어넣냐고. 이건 기준과 원칙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그냥 잠시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수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준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거예요.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어디로 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진 게임이 되는 거야. 바람이 불 때 그냥 쉽게 생각해요.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방향을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불지로 예측하지 말라니까. 그게 매매의 핵심이에요.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상승이 꺾였다고 판단이 들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꺾였을 때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찾아내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에 내가 해야 하는 거는 그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고 방향 바뀌면 바뀐 방향으로 또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냥 시장에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맞서지 말아요. 바람이 부는데. 시장을 내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임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이길 생각으로 힘 빠지죠. 왜 누구를 이기고 누구 돈을 뺏어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그냥 슬쩍 묻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 천재적으로 매매란 자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랬고, 두 번째, 바보같이 돈을 갖다 바친 불특정 타인이란 말도 아니라는 거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바람 부는 방향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검색식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마인드셋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이게 더 있어요. 기억, 주식 매매를 할 동안은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점 심리와 과거 매매와 이번 매매를 연관지려는 심리가 장애물이 돼요. 실제로 매매할 때는. 지금 매매는 그냥 지금 매매일 뿐이에요. 지난 거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내가 바로 전 매매에서 돈을 잃었다가 이번 매매에서 돈을 따면 난 본전을 회복한 게 아니라 그냥 돈 번 거예요. 그냥 이번 매매로.
이런 매매는 그냥 이런 매매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면 복수심리 이런 게 있어요. 자만감,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게 돼서 감정적 매매가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어떤 주가를 내가 10,000원대에 샀어. 근데 이게 막 한 100원대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이 주식이란 게 재미난 게 100원대까지는 좀 심하다. 5,000원대까지 빠졌다 칩시다. 손절기를 놓치고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장기 투자자가 돼서 이게 손절을 못한 상태에서 갖고 있다 보면 시장을 정확하게 못 보다 보니까 차트를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이거는 7,000원까지 밖에 반등을 못하겠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본점 심리 때문에 7,000원 나왔을 때 차라리 손절을 해버리면 되는데 하락 N으로 빠지는 B파동에서 거기서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털어내고 하락 C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 2,000원까지도 빠져버리는 거죠. 잊어버리세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 그대로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수익 실현을 하기 전까지는 HTS 상에서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으로 표시되죠. 파란색은 평가 손실. 아직 내가 이제 청산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왜 생각을 뭘 잘못하고 있냐면 평가 손실은 내가 아직 청산을 안 했으니까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가 이익은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긴 심리예요. 아주 반대죠. 반대. 평가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손절을 할 수 있어. 평가 손실을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반등할 수도 있겠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평가이익은 제가 프로그램 또는 익절 관리할 때 끊어내라고 그러죠. 청산하는 순간이 진정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대신 다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꼭 하죠. 그럼 손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있어요. 손실이든 이익이든 확정 지은 순간 뭐가 됐든 여러분 잘한 거라고 그래요. 이익 나서 팔아보면 잘한 거예요. 적게 먹더라도. 손실 날 때 끊어버린 건 잘한 거예요. 혹시나 다시 올라오더라도. 위험자산이에요. 일종의. 주식은. 위험자산을 안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안전자산이라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금 이런 것들.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 쪽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포지션에서 비워놓고 현찰을 갖고 있는 게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든 이익이든 확정지는 순간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가 손실은 이미 발생한 손실입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